자, 이제 이번 시간에는 사업계획서 작성 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마지막에 보여드렸던 그 장표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제가 잠깐 앞으로 좀 돌려볼게요. 죄송합니다. 제가 건너뛰고 나와가지고. 자, 여러분들이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때는 이 두 가지 전제 조건을 조금 잊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부 지원금의 대상은요, 기본적인 밑바탕은 뭐냐면, 창업하고 나서 1년 이내에 상용화가 가능한 아이템. 그리고 현재 3, 40%가 진행되어서 초기 고객 반응을 어느 정도 본 아이템. 이게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전제 조건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1년 안에 상용화 안 하고 1년 내내 만들고 있고, 그 다음에 아직 진행도 안 돼서 돈 받으면 이때 진행하려고 하니 초기 고객의 반응 모르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냥 관념적으로 창업을 준비하신 거예요. 실제 창업을 하려면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가 부합해야 돼요. 왜냐하면 창업하고 나서 만들다 보면 시간 다 가고 돈 다 쓰거든요. 그럼 돈 다 떨어지고 그때 가서야 우리 먹고 살아야 돼 이러면 끝난 거죠. 혹은 여러분의 아이템을 개발하느라고 시간 낭비하고 실제 이제 고객 검증할 때쯤 되면 돈이라든가 여러분의 여러 가지 문제가 벌어져요. 사업적인 문제 혹은 뭐 비즈니스 모델의 문제. 그래서 진행을 못 시켜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여러분이 창업하기 전에 여러분 직장 다니다든가 아니면 뭔가 하고 있는 현업의 일을 그만두기 전에 이걸 사이드 잡으로 미리 검증을 해보고 사업이 되겠구나 라고 했을 때 일을 벌려야 돼요. 그래도 성공할 확률이 높지가 않은데 그냥 대부분은 다 내팽겨치고 새로 이걸 시작을 해요. 그리고 1년 동안 뭘 만들고 뭐 자시고 이런 거 해요. 그리고 2년 차에 뭐 초기 고객 검증하고 있어요. 세월 다 가죠. 돈은 돈대로 못 벌고 기회비용 낭비되고 여러분은 돈은 똑 떨어지고 여러분의 아이템이 생각보다 좋은 결과를 못 얻어. 그럼 실패가 되는 거예요. 이 방법은 제가 겪었던 거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같이 어리석은 경험을 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미리 얘기해드리잖아요. 그러지 말라고. 여러분이 현재 잡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걸 사이드로 하는 거예요. 사이드로. 그래서 검증이 됐을 때 그때 이제 고민을 해서 결정을 하는 거죠. 이건 배팅해야 돼. 그럼 그때 나와야 되는데 대부분의 지금 이 정부 지원 사업을 지원하는 창업자들은 이런 걸 미리 한 창업자들은 열에 한 명 꼽을까 말까고요. 한 20명 중에 한 명, 30명 중에 한 명 정도가 그 정도고요. 나머지들은 그냥 정부 지원금 되면 그때부터 하려고 하는 거고 상용화는 그냥 관념적인 거예요. 그냥 1년 지나면 돈벌이 되겠지. 영업하면 돈벌이 되겠지. 그리고 시제품 만들어서 뭐 고객들이 보여주면 고객들이 줄을 서서 사가겠지. 착각이죠. 1년 지나면 바로 착각이. 아니 뭐 빠른 사람들은 6개월만 지나도 내가 착각을 하고 있었구나. 조금 느린 사람도 1, 2년 지나면 내가 그 허황된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이렇게 다 돼요. 제가 이 많은 창업자들을 봤잖아요. 1년에 창업자들을 최소 50에서 많게는 수백 명을 보는데 그 창업자들의 루틴한 방법이 그 방법인 거예요. 근데 성공하시는 분들 보면 뭐 예를 들어서 현재 다니는 회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주말이라든가 아니면 퇴근 시간에 이 작업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배팅을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면 그때 직장 던지고 나와서 이걸 하더라고요. 물론 그래도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 잘 되신 분들이 이 방법을 택했어요. 이걸 미리 사이드로 해서 준비가 된 다음에 창업을 했어요. 그쵸? 자, 그러면 사업계획서에는 제가 말씀드렸죠. 이 내용이 담기면 내가 준비된 내용들이 담기면 심사위원들이 판단하기가 쉽겠죠.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진행을 해서 초기 고객의 반응이 어떤지도 사업계획서에 담아놓으면 심사위원들이 보고도 판단을 하겠죠. 그리고
이거는 1년 내에 상용화 가능해서 돈벌이 할 수 있을 거야. 생존이 가능해. 라고 판단이 쓰겠죠. 그러면 뽑을 거야, 안 뽑을까요? 여러분이 심사위원이라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다시 돌아갈게요. 죄송합니다. 화면 자꾸 바꿔서. 그 사업계획서는 여러분, 핵심은 이거예요. 여러분의 아이템을 가지고서 주변의 상황을 점검하는 건 당연히 해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을 돌아보는 것이 우선인 것이 사업계획서를 쓰는 첫걸음이에요. 왜냐? 사업계획서에서 물어보는 내용을 여러분이 잘 해낼 수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직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해봐야 알죠. 이렇게 얘기하죠. 무모한 거죠. 무모한 거. 생각 없는 거죠. 물론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랬으니까 여러분들한테 그러지 마시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저는 여러분보다 나은 사람은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만 여러분보다 먼저 겪었기 때문에 이러면은 안 된다라고 얘기해 주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굳이 고생을 따라할 필요는 없잖아요. 현명하게 빠르게 성공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미련하게 남이 고생한 걸 따라할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을 돌이켜 봐야 돼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여러분이 사업계획을 한다라는 건 뭐냐면 이게 타당한가를 보는 거지 나라 돈을 따려고 사업계획서 쓰시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물론 제가 정부지원금 신청용 사업계획서를 쓰는 것에 대해서 설명은 드리지만 정부지원금을 받기 위한 사업계획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 사업이 정말 타당한가를 먼저 생각해달라는 뜻이에요. 이게 타당하지 않으면 나라 돈은 받으면 뭐 하겠어요. 그냥 돈 날리는 건데 시간 낭비하는 거고. 저는 제가 나라 돈은 17억을 받았지만 그 17억을 받는 그 기간의 5년이 너무 아까워요. 왜? 시간 낭비했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업계획서 쓰는 이유는 내 사업계획서가 타당한가를 봐야지 나라 돈을 따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답안 작성하듯이 작성하시면 안 된다예요. 그게 다 여러분들은 완벽하게 답안을 써서 냈다고 생각하지만 심사위원들이 보면 다 그냥 티가 나요. 그냥 대충 썼구나. 남의 거 뺏겼구나. 누가 대신 써줬구나. 그게 다 보여요, 여러분. 그래서 사업계획서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의 장점을 극대화하는 거고 단점은 보완해야 될 점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걸 거기다가 써달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장점은 뭐고 여러분의 단점은 뭔지. 그래야 단점을 보완하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업은 전쟁이에요. 전쟁. 응? 놀이가 아니에요. 놀이. 응. 경쟁을 치열하게 하는 거예요. 시장에서 약육강식의 경쟁을 하는 거예요. 그럼 단점이 있으면 보완해야죠. 왜? 단점에서 위험이 오거든요. 장점은 뭐 말할 것도 없어요. 장점은 당연히 좋죠. 그걸 극대화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전쟁은 단점에서 무너져요. 전쟁을 하는데 내가 기마병이 없어. 그럼 기마병이 없으면 뭐 평지에서 싸우는 거는 그건 뭐 백발백중 져요. 그쵸? 아니면 뭐 궁수가 있다든가 뭐 대창이 있다든가 해서 기마병을 누를 수 있는 그리고 또 나의 약점이 무언지 그걸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준비가 되고 나가서 전쟁에서 싸워도 이길까 말까인데 그죠? 이길까 말까지 단점을 보완했다고 해서 이기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단점을 놔둔 채로 장점만 극대화하려고 들면 싸움에선 반드시 져요, 여러분.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업계획서 쓸 때는 목적이 명확하죠? 투자자들한테 보여주던가 정부지원금을 받던가 아니면 뭐 대출을 받으려고 여러분들이 사업계획서를 쓰죠? 즉 투자 유출을 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서를 써요. 이 사업계획서가 100% 진실일 경우도 많겠지만 대부분의 제가 본 바로는 약간의 거품이 껴있어요. 약간의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어요. 진실한 사업계획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업 계획서를 보는 사람들은 얼마만큼 진실한가를 들여다보는 관점으로 평가를 하려고 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설프니 사업 계획서를 써서 제출하면 다 여러분의 수준이 보이는 거죠. 아, 돈 주고서 남한테 시켰구나. 아, 이거 약간 거짓말을 썼구나. 부풀렸구나. 이게 다 보여요, 여러분. 괜찮다 이거예요. 다 하니까 그렇게. 그건 괜찮아요, 여러분. 남을 설득하기 위해서 약간의 과장? 오케이.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창업을 할 때 적어도 남은 속일 수는 있어도 나 자신은 못 속여요. 그건 뭐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약점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내가 보완을 해서 사업을 운영을 해 나갈 것인가를 여러분 스스로가 대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이 심사하는 사람들이 물어보게 돼 있어요. 왜? 여러분의 단점이 명확하게 보여요. 제가 창업자들 사업계획서를 보고 창업자들의 프로필을 보면 구멍이 숭숭숭숭 당연하겠죠. 뭐 한 명이거나 두 명이거나 세 명이면 얼마나 약점이 많겠어요. 양점이 없는 걸 찾는 것이 아니라 약점이 있는 부분을 어떻게 보완해서 제시를 하고 있느냐를 보고 평가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개발자들이 모여있는 창업자들한테는 개발에 대해서 물어보진 않겠죠. 죄송합니다. 그럼 뭘 물어보겠어요? 영업 마케팅 어떻게 할 건지. 반대로 개발자가 없는 팀이 있어. 기획자라든가 영업 마케팅 팀만 멤버만 있어. 그럼 뭘 물어보겠어요? 개발은 어떻게 할 건지. 약점을 물어본단 말이에요. 약점을.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여러분이 그 업종에서 일해본 경험이 있는가, 노하우가 있는가를 반드시 확인해요. 창업자분들이 제일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냥 책상에서 관념적으로 생각한 아이템들을 들고 나와서 해보겠대요. 그 분야에 가서 일해보지 않고서도 그 일을 하겠대요. 제 지인이 아니죠. 제 친구가 얼마 전에 카페를 하겠다고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제가 뭐 카페라든가 이런 식음료 사업 이런 거는 전공이 아니라서 친구한테 자문은 못 해줬지만 친구한테 이 얘기를 했어요. 너 카페에서 일은 해봤니? 카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니? 모른대요. 그러면 카페 가서 일단 아르바이트로 한 3년만 일해. 아니 3년도 너무 많으면 1년만 일해봐. 카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카페 하면 다 돈 벌 것 같지? 응. 네가 스타벅스가 아닌 이상에는 카페에서 돈 벌기 쉽지 않아. 왜? 한지 걸로 다 커피집인데. 그래서 뭐 바리스타 자격증 땄대요. 아니 커피집 하면서 바리스타 자격증 없는 사람이 어딨어요. 다 있지. 커피가 맛있느냐 없느냐지 무슨 바리스타 자격증이 뭐가 중요해요. 누가 여러분 커피 살 때 무슨 바리스타 자격증 확인하면서 사요? 응? 그냥 커피 맛있냐 없냐만 따지지? 그죠? 응. 그러니까는 기본적으로 창업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예요. 이 친구가. 그럼 이런 친구들 창업하면 어떻게 돼요? 바로 망해요. 6개월 안에 망해요. 가게 다시 내놔요. 특히나 지금 코로나 상황이잖아요. 이때 왜 창업을 하고 그래요? 가만히 기다려야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약점을 반드시 보완하면서 이 세 가지 관점에 대한 답을 사업계획서에다가 써주셔야 돼요. 왜? 이 관점은 정부지원금을 심사하시는 심사위원이나 투자자들이 보는 관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걸 고민해서 사업계획서에다가 실어주셔야 돼요. 첫 번째, 여러분의 아이템을 고객이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알고 계시느냐. 어떤 부분을 해결해 주려고 하느냐. 그게 꼭 필요한 거냐, 아니면은 경쟁할 수 있는 여러 아이템 중에 내 건 하나가 되느냐. 이걸 확인해 보셨냐 이거지, 고객한테. 본인 생각 말고, 창업자의 생각 말고 고객들한테, 타겟 고객이라고 생각되시는 분들한테 확인해 보셨냐. 그 확인한 내용이 무엇이냐. 그 확인할 때 MVP, 여기 나오죠? MVP? 최소 기능을 갖고 있는 제품, 서비스를 얘기해요. 이걸 빨리 뚝딱뚝딱 해가지고서 고객한테 보여주고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물어는 받냐. 그리고 그 고객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던가 이거를
그냥 한 번 물어본 게 아니고요.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보셔야 돼요, 여러분. 최소 6개월입니다. 최소 6개월. 그냥 설문조사 한번 띡 하고 제 제품 좋대요. 그런 창업자 중에 안 망한 창업자가 없어요. 아, 그렇게 해서 시장 조사하고 고객 반응 봐서 성공할 것 같으면 누가 성공을 못해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왜 그렇게 하냐? 여러분들도 알아요. 그렇게 하면 되지 않는다는 걸. 왜? 여러분들의 목적은 나랏돈을 따는 게 목적이다 보니까 초기 고객 반응이 중요하지 않아요. 초기 고객 반응을 어떻게 그냥 답안지에다가 쓰듯이 잘 버무려 넣느냐만 관심 있는 거니까 대충 설문조사에서 이렇게 쓱 넣는 거예요. 진짜 창업에 관심 있는 사람은 정부지원금융 사업계획서를 쓸 이유가 없어요. 왜? 난 어차피 창업을 해서 성공을 해야 되니 진짜 사업계획을 밟아가요. 그러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현업을 하면서 사이드로 그걸 준비해가는 과정을 거쳐서 확인이 되고 확신이 있으면 그때 베팅을 해요. 근데 지금의 대부분의 창업자들은 일단 현업 없고 이게 그냥 내가 나랏돈을 받아서 뭐 한가 해보고 싶어. 이런 거를 뭐 검증할 자시구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런 걸 하라고 해. 저 같은 사람이 자꾸 이거 해야 된대. 그러니까 대충 설문조사 해가지고 뭐 한 50명, 뭐 60명, 100명 봤더니 좋대요. 이 한마디만 딱 해요. 근데 이게 지속적으로 그런 신뢰성 있는 데이터가 나오는지는 얘기하지는 못해요. 그냥 한 번 해봤으니까. 그럼 심사위원들이 이런 데이터를 보고 감흥이 있겠냐 이거죠. 그냥 한 번 해봤구나 이거죠. 그리고 기존 시장에서 경쟁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나 혼자서 유일한 건지 이때의 전략이 틀려요. 시장 진입 전략이. 그 다음에 여러분의 제품은 여러분의 생각으로 만들어진 거냐 아니면 여러분의 MVP라든가 시제품 데모스테이션을 통해서 고객 검증을 통해서 피드백을 가지고 담아낸 거냐. 담아냈으면 그 과정을 보여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몇 번을 해가지고 몇 개월 동안 몇 명한테 어떠한 결과를 얻어서 계속 버전 1, 2, 3 해가지고 이렇게 바꿨다. 그 최종적으로 해보니 너무나 좋아졌다. 이런 데이터들을 보여줄 수 있냐 이거죠. 없어요. 대부분은. 이렇게 사업해서 쓰는 사람을 제가 잘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고객을 검증할 때는 그 고객의 성향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냥 10명이 좋다, 싫다 했다만 알고 있는 거지 그 10명이 누군지를 몰라요. 어떠한 성향을 갖고 있고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는 데이터를 갖고 있는 고객인지를 몰라요. 이 데이터가 정말 중요한 건데 대부분은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엉터리 시장조사 한 거죠. 이렇게 해서 나가면 생존이 되냐고요. 생존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는 오해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사업계획서를 준비 안 하면 그냥 나랏돈 받으려고 사업계획서 쓰는구나라고 오해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이렇게 해서는 창업의 생존이 안 되는데. 그렇죠? 그리고 팀빌딩을 꼭 팀빌딩 해야 됩니까? 1인은 안 됩니까? 아니 돼요. 1인도 되고 성공하신 분들도 많아요. 되는데 확률적으로입니다. 확률적으로는 팀빌딩이 낫다. 그리고 IT 지식 서비스업 같은 경우는 빠르게 카피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사업 진행이 빨라야 되고 시장에 빠르게 침투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단기간 내 승부를 내줘야 돼요. 즉 서비스가 6개월 안에 베타 버전, 알파 버전 나와서 런칭이 들어가줘야 돼요, 여러분. 근데 1년 걸려서 만들고 2년 동안 뭐 하고 이런 걸 그냥 제조업들이나 하는 거지. IT들은 그렇게 길게 하면 안 돼요. 그쵸? 그 초기에는 개발자가 중요하고 이건 뭐 여담이니까 지분 구조는 나중에 때가 있을 때 말씀드릴게요. 이 앞에 나오는 제품과 서비스, 고객과 시장, 그리고 팀빌딩에 대한 이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사업계획서에 담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셔야지 이 내용에 대해서 1번부터 7번까지가 사업계획서에서 물어보는 것들이거든요. 정부지원 사업계획서든 투자사업계획서든. 이 내용에 대한 근거가 이 앞에 세 가지의 테마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건 모르진 않죠. 문제점, 해결책, 적기냐, 뭐 고객의 특징은 뭐냐, 우리 회사가 잘할 수 있느냐. 앞에 있는 내용이에요. 앞에 있는 내용.
다르게 물어본 것 뿐이지 내용은 같다. 그걸 얼마만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느냐의 게임이에요, 여러분. 사업계획서는. 그러니까는 사업계획서 양식을 제가 보여주고 이렇게 쓰는 거예요 라고 맨날 얘기해봐야 의미가 없는 게 뭐냐면, 이게 필드에서 나온 데이터가 아니라 여러분이 그냥 책상에서 만들어진 가공의 데이터야. 그럼 의미가 없어요. 심사위원들은 어차피 여러분이 이렇게 가공으로 만들어 놓은 데이터들은 금방 알아버려요. 그래서 질문을 이 사업계획서에서 던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창업자나 창업팀이 가지고 있는 상황, 그리고 사업계획에서 언급되어 있는 그 아이템의 상황에 따라서 질문을 만들어서 던져요. 고객검증 해봤냐? 안 해봤으니까는 그 사업계획서에 없으니까 던지겠죠. 그러면 그걸 얼마만큼 해봤냐? 몇 번 해봤냐? 몇 개월 기간 동일한 사람들한테 확인해 본 거냐? 여러 가지 질문들을 던지는데 전혀 답변을 못해요. 그게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맞닥뜨릴 현실인데, 뭐 오늘은 그 현실을 깨우쳐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진도를 그냥 나갈게요. 자,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제안하고 싶어요. 이 일곱 가지를 먼저 PPT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아래 한글로 작성하지 마시고 PPT로 먼저 작성을 한 다음에 이렇게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PPT, 즉 발표 자료를 먼저 만든 다음에 이렇게 아래 한글에다가 껴넣기로 하시는 거를 권해드려요. 먼저 아래 한글 만들고 나서 발표 자료를 만들기보다, 왜? 창업 지원 사업들은 대부분 발표의 기회를 줍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사업계획서를 너무 못 쓰지 않는 한 대부분은 발표의 기회를 줍니다. 그럼 여러분 발표 장표를 어차피 만드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러분 아이템에 자신 있으면 발표 준비는 당연히 미리 하셔야죠. 왜? 발표까지는 가실 거니까. 그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항목에서 가끔 이제 물어보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제가 이렇게 표시를 이렇게 해놨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쭉 읽어보면 되는데,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다? 앞에 나온 이 일곱 가지가 결국엔 반복이다. 이걸 사업계획서에 집어넣는 거다. 집어넣을 때는 먼저 객관적인 내용과 정량화시키고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행동할 건지를 마련해놓고, 그 다음에 발표자를 만들고, 그 다음에 신청용 사업계획서에 넣는 거다. 붙여넣기 하는 거다. 복붙하는 거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붙여놓고 요거에 대한 내용을 밑에다가 쭉 그냥 다시 한번 풀어서 써주면 된다. 그럼 이렇게 해서 작성하면 심사위원분들이 뭔가 열심히 자료를 작성했는데 한번 오셔서 발표 한번 들어야겠구나. 이게 판단이 들면 오시라고 할 거, 그러니까 그 대면 평가, 비대면으로 하자고 할 겁니다. 자, 이제 양식. 여러분들이 이제 발표 자료를 만들고 나서 이제 신청서를 내셔야 되잖아요. 그럼 PPT 자료로 내는 게 아니라 먼저 이 양식으로 낼 테니까 이 양식을 이제 쭉 따라가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이 이 사업계획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일반적인 현황, 그 다음에 개요, 그 다음에 본문 이렇게 나와요. 본문, 개요 다음에 본문이 이렇게 나옵니다. 본문. 그래서 먼저 개요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일반 현황부터 말씀드릴게요. 일반 현황은 별거 없습니다. 그냥 여기서 어려운 건 뭐냐면, 어렵다기보다 주의하실 게 뭐냐면 제목이에요. 제목. 다른 건 여러분 그냥 쓰면 돼요. 자, 제목 중에 정량화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의 아이템을 정량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식을 선택해달라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보통 많이 해요. 저전력 태그 기반의 양방향 상시 동작형 통신 기술의 자동 출결 시스템. 저전력이라고 그러면 도대체 전력이 얼마를 얘기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0.1인지 1인지 10인지 저전력의 사람마다 기준이 다 다르잖아요. 그럼 저전력 이렇게 쓰면 안 되고요. 사실은 0.1mW 저전력 이렇게 써줘야 돼요. 그래서 정량화를 해달라. 그러니까 여러분의 제품의 어떤 성격이나 기능, 장점, 그게 제목의 기술이 되어지고 그걸 정량화적으로 표현해 주기를 가장 권한다. 그러면 이것만 딱 읽어보면, 제목만 읽어보면 이 사업계획서 읽을지 말지가 딱 나와요. 그러면 오히려 정량화하는 게 나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아니죠. 여러분. 여러분이 이 정량화를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사업 계획서를 읽어주세요. 재밌는 내용 많아요. 이런 의미고요. 정량화를 안 해. 그냥 대충 썼어요. 이런 의미예요. 왜? 가릴 게 많은 사람들은 디테일하게 안 쓰거든요. 근데 가릴 게 없고 다 보여줘도 자신 있는 사람들은 정량적으로 써요. 왜? 이거 보고 아닌 것 같으면 그냥 커트 시킬 테라고. 어차피 제목 보고 결정 날 거면 내가 이 제목에서 내가 가장 자신 있는 강점의 성능 뭐 아니면 어떤 지표들을 넣어서 확 끌어당길 거잖아요. 매력도를 느껴서. 그쵸? 그러니까 당연히 정량화를 시키겠죠. 보세요. 다음에 뭔 내용인지는 모르지만 IPX8 완전방수라고 했죠. 완전방수는 IPX8입니다, 여러분. 제가 기억나기로는 수심 뭐 1m에서 30분인가? 뭐 그게 이제 완전방수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게 있어요. 그래서 완전방수를 아는 사람들은 IPX8 이렇게 씁니다. 우리가 보통 흔히 많이 쓰는 게 IPX3인가 4인가 그래요. 우리가 생활방수 된다. 그러니까 물을 이렇게 엎으면은 방수되는 거 있죠. 물만 싹 엎으면은 잠깐 동안 젖었다가 이렇게 싹 하면은 되는 거. 그게 IPX3인가 4인가 그래요. 얘는 물에다가 푹 담가가지고 30분인가 있어야 돼요. 뭐 그런 겁니다. 예. 어쨌든 이런 기준을 제시하는 게 정량적인 표현이에요. 이런 정량적인 표현 아주 좋아요. 근데 밑에 보세요. 저가형. 여러분 저가를 도대체 얼마를 저가라는 거예요? 10%가 저가예요? 20%가 저가예요? 30%가 저가예요? 이렇게 쓰면은 사업계획서에 자신이 없다는 얘기예요. 정확하게 20% 저가의 다축 힘 센서 모듈 개발. 여기 실시간 나오죠. 실시간. 실시간이 도대체 실시간이 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몇 미리세크 단위의 간격이 있는 건지 나노세크인지 그 정확하게 숫자를 써야죠.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이게 이공계 창업자가 쓴 내용인데 이렇게 제목을 썼으면 잘못 배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의 개요죠. 이 창업 제품 서비스의 개요는요, 여러분 A4 용지 그냥 한 장짜리입니다. 이거 2장, 3장 쓰시는 분 계신데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그냥 한 장만 쓰세요. 한 장만. 한 장에 몇 줄만 간략하게 제목 보고 요약본 딱 보면 이 아이템이 뭔지 바로 이해될 수 있게. 그러면 여기다가 뭐 이미지 사진 하나 놓고 제품의 성능 이렇게 쭉 쓰면 되겠죠. 그쵸? 그리고 차별화 포인트가 뭔지. 그죠? 1번, 2번, 3번. 요거를 잘 보시면 되지만 그냥 A4 용지에 한 장에 다 쓴다가 키고요. 그 다음에 성능 쓰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은 현재 어디까지 개발되어 있는지 단계를 쓰는 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목표 시장 같은 경우는 국내외 시장 뭐 얼마 뭐 어디서부터 인용을 해서 어디로 출처를 가지고서 내가 시장을 썼는지 쓰지만 어떻게 판매할 건지 영업 마케팅을 어떻게 할 건지도 같이 들어있어요. 이 안에. 네. 그러면 여러분이 그냥 간단하게 뭐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판매를 할 거다. 그래서 온라인 플랫폼 땡땡 뭐 이베이라든가 아마존 뭐 이렇게 하면 좋죠. 그래서 연간 한 10억 정도 매출 계획 이렇게 정도만 써주시면 간단하게 써주시면 돼요. 그리고 읽어보면서 심사위원이 이거 읽어봤더니 좀 더 그 디테일한 내용이 궁금하네. 그러면 이제 본문을 보겠죠. 그쵸? 자, 이거는 예제고요. 본문은 이거예요, 여러분. 본문은 아주 심플한 구조예요. 어떤 구조냐면 문제인식과 문제가 있으면 뭐다? 문제가 있으면 답이 있겠죠? 솔루션이 있겠죠? 자, 문제 1, 2, 3이 답이 1, 2, 3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이제 약간 이 양식은 조금 올드한 양식이에요, 여러분. 그렇지만 올드한 양식이 여러분한테 훨씬 좋아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신양식은 그냥 창업의 목적, 필요성 이런 걸 물어보니까 도대체 뭘 쓰라는 거지 이렇게 그런데 그거는 뭐냐면 이걸 쓰라는 얘기예요. 제품 서비스의 해결 과제는 뭐고 고객의 필요로 하는 건 뭐고 경쟁자들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경쟁 우위는 뭐고 이걸 쓰라는 얘기인데 이걸 없애버리고 창업의 개요, 창업의 필요성 이렇게 해놓으니까 여러분들이 뭘 쓸 줄 몰라요. 차라리 이게 나아요, 여러분. 이걸 쓰고 이걸 갖다가 붙이는 게 나아요. 그래서 신양식하고 얘가 조금 차이는 나는데 이게 훨씬 더 여러분들한테 보기 좋을 것 같아서 이걸 선택했어요, 저는. 자, 그런데 재밌어요.
이거에 대한 문제가 뭐다가 쓰면 솔루션은 여러분 솔루션을 가볼게요. 그거에 대한 해결책을 여기다 쓰면 돼요. 앞에 문제는 뭐다? 얘는 이렇게 해결한다. 앞에 문제는 뭐다? 이렇게 해결한다. 앞에 문제는 뭐다? 이렇게 해결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프로블럼에 대한 정의만 정량적으로 프로블럼에 대한 내용만 정확하게 기술을 하면 솔루션은 그 반대로만 쓰면 되죠. 어떻게 해결하겠다, 어떻게 하겠다만 쓰면 되니까. 즉 프로블럼만 잘 쓰면 사업계획서 본문은 끝나요. 그럼 뭐가 문제인지만 알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다시 한번 앞으로 가볼게요, 여러분.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뭐가 문제네, 현재.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제품군, 나하고 유사한, 나하고 경쟁할 만한 제품들이 뭐가 문제냐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솔루션에 이걸 어떻게 내가 해결하겠다만 쓰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거의 정리가 잘 되면 당연히 솔루션도 쉽게 작성이 된다. 고객들은 이런 제품들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원하고 있는가? 그러면 나는 그걸 어떻게 만들어서 제공하겠다. 쓰면 되겠죠, 솔루션에서는. 그럼 시장에서는 이러한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나는 이러이러한 성능들을 더 보강하거나 혹은 그 기능을 삽입을 시켜서 시장에 진출하겠다라고 쓰면 돼요. 그러니까는 프로블럼만 잘 쓰면 솔루션은 거저먹기라는 거죠, 제 얘기는. 그쵸? 그래서 이거 예시를 한번 여러분들은 직접 보시고 그렇게 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쵸? 자, 스케일업은 뭐냐면 여러분, 스케일업은 뭐냐면 여러분이 이 사업을 어떻게 이제 키워갈 거냐, 그 얘기예요. 그러면 키워갈 때는 뭐가 필요하냐면 두 가지가 필요해요. 첫 번째, 돈이 필요하잖아요. 사업에 돈이 필요하죠. 그러면 돈을 얼마만큼 지출할 건지 지출 계획이 나와야죠. 그래야 여러분이 돈이 얼마가 필요한지 알 거고 그 돈을 어떻게 조달할 건지가 나오겠죠. 지출 계획이 나와야 돈을 조달할 목표가 나오고 그걸 어떻게 조달할 건지 계획이 나오지. 돈을 어떻게 조달할 건지가 나오고 돈을 그 다음에 맞춰서 지출할 수는 없잖아요. 내가 지금 현재 1000만 원밖에 없어. 1000만 원어치 사업할 수는 없잖아요. 내 사업이 1억이 들어. 그럼 1억에 대한 자금 조달 계획을 짜야지. 내가 1000만 원밖에 없으니 1000만 원어치만 사업해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먼저 돈이 얼마가 지출되는지를 먼저 작성하고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할 건지 그 다음을 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금 조달 계획을 그렇게 작성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두 번째는 뭐냐면, 자, 돈을 가지고서 뚝딱뚝딱거리고 시제품 만들고 혹은 제품 만들었어. 그럼 어떻게 돼요? 팔아야죠. 팔아야 스케일업이 되잖아요. 매출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게 스케일업이잖아요. 자금을 가져다가 뚝딱뚝딱 해서 팔어. 이게 스케일업의 과정인 거예요. 자금, 판매. 그러면 판매에 대한 계획을 여기다 쓰면 돼요. 내가 B2B를 할 거냐, B2C를 할 거냐, 온라인 플랫폼을 할 거냐, 아니면은 뭐 오프라인에서 할 거냐, 아니면은 뭐 공공기관 납품을 할 거냐, 해외 수출할 거냐, 여러분의 계획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아, 그래도 뭐 혹시 예제 같은 거 궁금해요. 아, 네. 예제 있죠. 예제는 제 사이트에다가 제가 올려놨는데 제 사이트는 좀 이따가 끝에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이런 거 물어볼 거예요, 여러분. 투자 유치, 인수합병, 기업 공개. 아, 이런 게 여러분 없으면 없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정부지원금은 여러분 뭐 예창패라든가 뭐 이런 것들 그냥 쓰시면 되고 있는 그대로 쓰면 되지, 여러분. 이거를 무슨 저기 논술고사 보듯이 뭐 있는 말 없는 말 막 이렇게 거짓말 해서 굳이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창업 초기에 누가 이런 것까지 고민을 하고서 했겠어요. 아유, 그럴 일이 없어요, 여러분. 중요하지 않다. 자, 자금 조달 계획도 여러분들이 한번 이 자료를 아마 PDF 파일로 제공이 되지 않을까. 제가 한번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제 카페에다 올려놓을게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운받아서 한번 보세요. 이거 샘플이 아니라 양식이 이렇게 나오네요. 그쵸? 자, 팀빌딩에서는 뭐냐면 여러분, 간단해요.
팀빌딩은 여러분들이 이 아이템을 잘할 만큼의 재능이 있다. 그걸 어필하는 거예요. 특히나 대표자, 팀원, 이 사람들을 자랑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능력이 출중해서 충분히 이 아이템을 사업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자랑을 써야 되니 있는 거 없는 거 다 자랑을 끄집어내야죠, 여러분. 그죠? 간단해요. 그걸 끝.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팀들이 뭘 잘할 수 있느냐? 개발 잘할 수 있고 영업 마케팅 잘할 수 있고 자금 조달 능력 좋고 뭐 기타 등등 쓰는 거예요, 여러분. 자랑을 쓰는 거 자랑을. 그러니까 사업 계획서를 어떻게 쓰냐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항상 예시를 보고 이렇게 감을 잡는 거를 편안하게 생각하시니까 예시가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 게시판에 예시를 제가 한 서너 개 정도 올려놓을 테니까 다운받아서 한번 보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뭐 크몽 같은 데 가면은 이렇게 뭐 사업계획서 이렇게 뭐 뭉탱이로 해가지고 뭐 5만원 2만원 파는 것 같아요. 뭐 들어본 바에 의하면 사업계획서가 엉망이라는 얘기도 있고 한데 저는 안 봤어요. 어쨌든 이렇게 뭐 인터넷이고 어디든 이렇게 좀 사업계획서를 좀 구해보세요. 제가 멘토링한 사업계획서는 있지만 이건 여러분한테 공개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제 멘토링한 멘티들이 이 사업계획서를 공개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한테 보여준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걸 공개할 수도 없고요. 그게 불법이에요. 제가 그거는 신뢰에 위반되기 때문에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공개 가능한 것만 몇 개는 그 게시판에 올려놓을게요. 이 강의 자료하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조하시면 좋고 아니면 이제 돌아다니는 사업계획서를 조금 구해다가 이렇게 보시고서 좀 이렇게 작성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스케일업이나 이 팀빌딩 같은 경우는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왜냐면 팀으로 창업하는 팀이 그렇게 많지도 않기 때문에 대부분 1인 창업자들이 7, 80%고 한 20, 30%가 팀빌딩 창업자인데 다 팀빌딩 창업자만 뽑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 뭐가 중요하냐? 프로블럼과 솔루션이 중요해요, 여러분. 특히나 또 프로블럼의 정의가 명확해야 솔루션이 명확하지. 프로블럼이 엉터리야. 그럼 솔루션도 뭐 산으로 가겠죠. 그럼 뭐가 더 중요하다? 프로블럼이 중요해요. 프로블럼이 전체의 70%라 생각하시면 돼요. 문제의 정의가 명확할 때 솔루션이 제대로 나오는 거지. 문제에 대한 정의가 엉터리면 솔루션은 당연히 엉터리로 나오겠죠. 그럼 스케일업은 해서 뭘 하고 팀빌딩은 뭘 하겠어요. 그럼 볼 필요도 없겠죠. 문제의 정의가 정확해. 뭐가 문제인지를 내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으면 솔루션도 당연히 나올 거고 그 솔루션을 기반으로 하는 사업 스케일업은 당연히 정상적일 거고 팀빌딩도 부족하지만 잘 해낼 수 있을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서 정부 지원 사업을 해주는 거고 투자금을 투자해주는 것이지 프로블럼이 잘못된 팀에다가 돈 정부 지원금 주고 투자해주지 않아요, 여러분. 사업계획서에서 가장 힘들게 써야 될 게 어느 부분이다? 프로블럼이에요, 여러분. 문제점. 이 부분을 가장 힘도 있게 쓰셔야 돼요. 그래야 솔루션과 스케일업이나 이런 것들은 자동적으로 풀려나갑니다. 그리고 솔직히 스케일업하고 팀빌딩은 이런 건 남의 거 좀 뺏겨도 돼요, 여러분. 그냥 우리 팀원이야. 팀원에 대해서 자랑하라는 거는 대충 쓸 수 있지만 스케일업, 자금 조달 이거 좀 모르면 남의 거 좀 뺏겨도 돼요. 그런 걸 뭐라 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차피 여러분들은 뺏겨서 하든 여러분이 심도 있게 쓰던 여러분은 돈은 부족할 거고 돈 구하러 다니기 엄청 고생할 거고 그건 숙명이에요, 창업기업한테. 그거 뭐 스케일업 잘 썼다고 그래서 뭐 돈이 막 구해다지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쵸? 특히나 이건 정부 지원 사업이잖아요. 정부 지원 사업에 뭔 스케일업을 디테일하게 봐요. 뭘 본다? 프로블럼과 솔루션을 봐요. 그리고 팀빌딩 정도. 그러니까 스케일업은 여러분들이 열심히 썼는데 부족한 건 어쩔 수 없어요. 그건 감안하고 가셔도 돼요. 그렇지만 프로블럼은 절대 놓치면 안 된다. 되셨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거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R&D 사업계획서는 여러분 별게 없고요. 이 기술 개발 목표가 제일 중요해요. 다른 거는 우리 창업 사업계획서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R&D 사업계획서는 얘가 다르다. 이 목표를 여러분들이 사업계획서 제출할 때 제시하고요. 선정되면 이걸 달성하지 않으면 실패. 이렇게
결정이 나게 되면 정부 지원 사업 못해요. 이게 달라요. 이게 창업 지원 사업에는 이게 목표 설정이 없어요. 그리고 달성할 필요도 없죠. 없으니까. 근데 R&D 사업 계획서는 이 목표 설정을 내가 해놓고 내가 달성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걸 증명을 해야 돼요. 증명. 어떻게? 이런 데다가. 공인시험 인증이나 외부기관에 혹은 수요기관에다가 얘기를 해서 평가를 받아야 돼요. 이 평가가 잘못되면 다시는 정부 지원금 못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R&D 사업 계획서 핵심은 뭐다? 바로 성능지표. 요게 키다.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나머지는 똑같아요, 여러분. 개발 내용만 좀 들어가는 거 뺐는데 그 개발 내용 우리 솔루션에 들어있잖아. 그쵸. 솔루션에 들어있잖아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러니까는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투자하고 그 융자에 대해서 잠깐 언급한다고 다시 조금 앞으로 갈게요.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 그냥 붕 건너뛰어서 왔거든요. 먼저 사업계획서부터 설명드리려고. 제가 앞에다가 전체 해놔가지고 자, 투자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여러분이 투자 사업은 이것만 아시면 돼요. 엔젤 투자 매칭 펀드하고 팁스만 아시면 됩니다. 이게 뭐냐면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투자는 먼저 투자자가 여러분 회사에다가 투자하면 국가에서 마련한 펀드로 같이 투자해준다. 그러니까 투자는 먼저 투자자로부터 받아야 된다. 투자자로부터 받게 되면 국가에서 마련한 펀드로 같이 투자해준다. 이게 팁스이자 엔젤 매칭 펀드예요. 그러니까 엔젤 매칭 펀드 하나 알고 있고 팁스를 알고 있으면 되죠. 그쵸? 그 창업지원 연계투자는 앞에서 설명드렸잖아요.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정되신 기업이 그 다음 해에 지원하면 준다는 거. 그러니까 이건 빼고 엔젤 매칭 펀드와 팁스만 알면 된다. 자, 그럼 투자자가 누구냐? 투자자는 두 가지예요. 개인 투자자가 있고 법인 투자자가 있는데 법인 투자자는 보통 팁스 운영사 혹은 마이크로 VC, 엑셀러레이터 이런 사람들이고요. 개인 투자자는 저 같은 일반인 개인, 엔젤 클럽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냥 사람이죠. 일간 혼자 움직이는. 물론 개인 투자조합처럼 법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조합체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냥 사모임이라 법적 구성력은 없어요. 그냥 개인 한 명에 불과해요. 얘는 법으로 구성되어 있는 단체죠. 그러나 얘는 법인이라고 해서 아예 회사예요. 회사. 전문 투자 회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왕이면 투자 받을 때는 전문 회사로부터 투자 받으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여기가 바로 팁스 운용사가 되는 거예요. 자, 팁스 프로그램은 아까 그 법인형 투자자로부터 1억에서 2억 정도 투자 받으면 R&D 지원금 5억하고 창업 지원금 2억을 또 줘요. 그럼 얼마 받아요? 7억이죠. 5억과 1억, 7억. 1억 투자 받으면 7억을 준다. 그럼 8억이 생기죠. 근데 제가 아까 엔젤 매칭 펀드 얘기하다 말고서 넘어와 버렸어요. 팁스로. 그거 이제 설명드릴게요. 뭐냐면 투자자가 개인이든 범인형이든 투자자가 투자를 하면 같이 매칭으로 투자해줘요. 보통 1대1인데 팁스 운용사 같은 경우는 2배로 투자해주니까 1억 투자할 때 2억을 투자해줘요. 보통은 1억 투자하면 1억 주거든요. 근데 1억 투자하면 팁스 운용사는 예외조항으로 2배를 줘요. 그러니까 여기 2억이 된 거예요. 그럼 총 얼마 투자받느냐? 1억 투자받으면 R&D 지원금 5억에 창업지원금 2억에 맨젤 매칭펀드 2억 하니까 얼마다? 10억. 1억 투자받으면 9억이 따라오니까 10억이 통장에 생겨요, 여러분. 대박이죠? 그래서 다들 팀빌딩 잘 돼 있고 아이템 좋으면 팁스 운용사 쫓아가가지고 투자부터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 바로 통장에 10억 꽂아놓고 하는 거니까. 엔젤 매칭 펀드는 최대 3억까지 가능해요. 그러면 여기가 얼마 돼? 6억. 그럼 여기가 얼마가 돼요? 16억. 최대 16억을 통장에 빵 박아놓고 시작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정부 지원금 받아가지고 5천만원, 7천만원 받아가지고 시작하는 거와 16억 통장에 빵 넣어놓고 시작하는 거 누가 더 좀 제대로 사업할 수 있어요. 여기죠, 여기. 그러니까 다들 팁스 운용사를 만나서
투자 유치를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팁스 운용사가 뭐 하는 애들이에요? 이런 애들이에요. 이런 애들. 어디다가 투자해요? 이런 데다가 투자를 해요. 보시면 되겠죠, 여러분들이? 자, 융자 말씀드릴게요. 융자 기관은 세 군데 있다. 기보, 신보, 중소기업진흥공단. 기보는 매출액의 3분의 1, 신보는 매출액의 4분의 1, 중소기업진흥공단도 매출액의 3분의 1 정도 해준다. 자, 얘네끼리는 중복으로 융자 안 해준다. 그러나 신보와 중소기업진흥공단, 기보와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중복 대출이 된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끝! 간단하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자, 보증기관, 대출해주는 보증서를 주는 기관은 세 군데가 있다. 기보, 신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그런데 얘네들은 기보는 3분의 1, 신보는 4분의 1, 중소기업진흥공단은 3분의 1 등록 대출해준다. 얘네끼리는 중복으로 대출 안 해주고 기보와 중소기업진흥공단, 신보와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중복으로 대출이 된다. 이렇게 하면 끝! 됐죠?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한테 마지막으로 그 정보 좀 몇 개 드리고 갈게요.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그 사업계획서 조금 더 보고 싶은 분들. 근데 사업계획서가 R&D 사업계획서라서 창업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렇게 딱 어울리는 정보는 아닌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제가 일단은 짚어드리고 갈게요. 여기 21년 정부 R&D 사업에 대해서 할 거예요. 지금 이거 작년도 건데 온라인으로 할 거예요, 아마. 왜냐면 지금 비대면이니까 모아놓고 할 수 없잖아요. 이거 하실 거고, 사업계획서에 대해서도 설명해줘요, 요때. 요때 한번 들어보셔도 되고, 혹은 R&D 사업계획서는 여기서 교육을 따로 해줘요. 무료예요, 무료. 그리고 온라인도 있어요. 온라인, 오프라인 다 해요, 여기. 요것도 한번 또 알아보시면 좋아요. 여기 사이트에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R&D 사업계획서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공부하고 싶다. 요런 거 받으시면 됩니다. 앞에도 하나 있고요. 그쵸? 자, 정리를 해보면, 여러분. 자, 정부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는데, 정부 지원 사업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쭉 읽어보면 어렵지 않아요. 무슨 공부를 해야 될 내용은 아니니까. 여러분한테 맞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필터링 해보시고, 중요한 건 뭐다? 사업계획서다. 사업계획서의 가장 핵심은 뭐다? 고객에 대한 검증. 그리고 창업자의 학력, 경력, 실력, 그리고 경험. 시제품, 개발, 팀빌딩, 이거다 이거죠. 이게 있으면 사실은 여러분 거의 선정되는 쪽에 들어가요. 그런데 팀빌딩 안 돼 있고 아이디어만 갖고 있고 사업계획서만 써갖고 왔어. 이게 선정될 확률이 그러니까 떨어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선정이 확실하게 되기로는 부족해요, 많이. 그래서 사업계획서는 여러분들이 작성하실 때 반드시 필요한 건 뭐다? 고객 검증 데이터. 그게 있으면 왔다다. 그게 없으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비슷한 사람들끼리 경쟁하는 거죠. 그쵸?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듣는 목적이 정부 지원 사업에 때문인 건 아는데, 정부 지원 사업이 선정됐다고 창업에 성공하는 건 아니에요. 창업에 성공하신 분들 중에 정부 지원 사업을 받으신 분들도 있어요. 이런 거죠. 경영학과 나왔다고 해서 경영 잘하는 거 아닌 거예요. 그런데 경영 잘하는 회사의 CEO 중에 경영학과 출신들이 있기는 해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부 지원금 받는 거를 목적으로 삼는 거를 통해서 이 교육 받는 건 아는데, 그것이 목적이어야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정부 지원 받고 나서 5천, 7천 받고 나서 그 다음은 꽝. 그럼 어떡할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진짜 창업을 해야 돼요, 여러분. 자, 궁금한 점은 여기 Q&A 투 스타트업 카페 gmail로 좀 보내주시면 되고요. 강의 자료는 항상 제가 올려놔요. 제가 오프든 온라인이든 강의를 하게 되면 이 MOT 클럽에다가 항상 올리니까 뭐 누구든지 가져다가 쓰시면 됩니다. 이제 가끔 뺏기실 때 출처 안 쓰시는 분 계신데 좀 출처 좀 써주시면 뭐 얼마든지 갖다 뺏기시는 거지 뭐라 하지 않아요. 출처도 없이 그냥 자기 것인 양 갖다 쓰시는 분들이 덜어 있어요.
제가 뭐 동업자들끼리 뭐 야박하게 뭐 이렇게 뭐 소송 걸고 그러진 않지만 그래도 양심상 그래도 제가 만들어 놓은 창작에 대한 부분은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이제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계신데 제가 상황에 따라서는 영상 제작할 때 소재로도 사용할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려요. 기분 나쁘시다고 그러신 분 계신데 솔직히 여러분 저한테 문의하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제가 그거를 활용을 한다고 해서 뭐 개인적인 어떤 신상에 문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무슨 뭐 이름을 깐다든가 뭐 그 사람의 뭐 뭘 하는 건 아닌데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치고 사업자라는 사실 못 받습니다. 아이템은 공개할수록 좋은 겁니다. 왜? 여러분이 놓치고 있는 부분들을 많은 사람들이 지적질을 해주거든요. 왜? 많은 사람들이 지적질하는 건 잘해요. 그러니까 저도 지적질하는 게 업이잖아요. 지적질은 다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지적질에서 여러분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을 찾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오픈 마인드로 항상 생각을 하시고 아이템은 널리 알리시는 게 좋아요. 꼭 숨기는 분들이 대부분 다 망합니다. 저도 그랬고요. 자, 2021년도에도 경기 스타트업 플랫폼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15개 제가 했는데 올해도 15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직 21년도는 아직 공고가 안 난 건지 어쩐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게 되면 하는데 15번 정도 할 수 있으니까 미리 저하고 날짜하고 시간을 협의하면 좋은데 저는 대부분 오후에 합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지는 것 같아요. 한 1000명대 아래로 내려서 지금 한 600명대 나오는데 이 정도면은 대면도 상관은 없는데 가급적이면 저는 비대면을 원합니다. 왜냐면 서로를 존중해줘야 되는 편이 있으니까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더 내려가면 한 100명대, 200명대야 뭐 대면 해도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저한테 앞에 이건 무료입니다. 여러분 무료입니다. 경기도에 계시는 분만 가능해요. 주소지, 그러니까 사신 주소지가 경기도 혹은 사업장이 경기도인 분.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는 돈 내고 하겠다. 제가 이제 작년까지는 1시간 기준으로 했는데 많은 분들이 좀 부담스러워 하세요. 15만원 돈이 요즘 뭐 경기도 안 좋고. 그래서 제가 짧게 30분짜리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30분짜리를 활용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딱 보이는 게 아마 이 1시간짜리일 거고요. 보이는 게 8만원짜리 저기 30분짜리 있으니까 원포인트 레슨 활용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대부분이 30분 해보고 추가를 하세요. 그거는 왜 그런지 알아요. 들어보니까 이놈이 괜찮은 것 같아. 그래서 아마 30분짜리에서 또 연장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미리 10만원짜리 15만원짜리 하지 마세요. 왜냐면 들어보고 아닌 것 같은 경우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안전하게 먼저 30분짜리 해보고 이놈이 좀 괜찮은 것 같다. 그러면 30분 추가해봐야 16만원이잖아요. 그럼 얘보다 10,000원 더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뭐 10,000원 때문에 이렇게 리스크를 많이 앉지 마시고요. 항상 리스크 해지하는 마인드로, 리스크를 회피하는 전략으로 30분짜리 먼저 해보시고, 얘가 나하고 코드가 좀 맞는다. 그러면 추가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여러분 영상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와 구독, 그 다음에 알림을 부탁드리는데요. 올해는 그렇게 열심히 영상을 올릴 것 같지는 않아요. 글쎄 영상을 올릴 만한 게 뭐가 있을런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제가 이제 강의보다는 멘토링 위주로만 좀 할 거고, 그래서 제가 좀 개인적으로 하는 일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한테 뭔가를 알려주는 내용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작년 거를 많이 보시는 게 나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작년까지도 잘못 알고 있었던 부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찾아서 알려주시는 분들이 계신데 미리 한꺼번에 말씀드리는데 감사드립니다. 저도 부족한 인간이고 완벽한 인간도 아니고 다 아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잘 알면 창업에 성공했겠죠? 그래서 저도 모르는 부분, 놓치는 부분 존재합니다. 그리고 잘못 알고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 감안하셔서 참고하시고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결정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네, 감사합니다.